이 대전일보 김주현 기자님께서 지방교육 재정교부 개편 논의에 대한 교육청 입장 질문하셨고, 또 상암부 지역 특수학교 개원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했던 대로 최근 세수 및 학령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지방교육 재정을 증가한다는 이유로 지방교육 재정 조금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당해년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 달라지게 되어 있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러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의 증감으로 인해서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수 증가 시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또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아주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미래교육 기반을 또 구축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투자가 아주 지속적으로 지속되어야만 되는 중요한 아주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단순히 지방교육 재정을 축소하기보다는 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재정의 안전적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서 너무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60, 70, 80, 90년대 생각은 안 됩니다. 60, 70, 80, 90년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 가면 대체적으로 사각의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노트에다 적어서 사지선다항이나 단답식만 그러한 시험을 봐서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야말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활동이 전 세계적입니다. 우리 대전 아이들도 미래 대전의 학생들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직장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야말로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서 미래 세계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실험실습 이러한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실이라든지 거기에 아이들이 어떤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모든 복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데에서 사실은 상당한 그러한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절대 줄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갖다 열어갈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개선하고 수정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은 더 안정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아주 확실하게 확보해서 감소하지 않고 증액해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남북권 특수학교, 그 서남부 지역의 특수학생의 과밀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특수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특수학교는 장애를 가진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특성은 개인별로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과밀 해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원거리 통학에 굉장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교육청은 원활한 학교 설립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택지 개발 사업 초기 단계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학교 신설을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남부 지역 개발 계획 협의 시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개발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개발 계획 내 특수학교 용지를 조속히 확보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서남부 지역에 아주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다음 질문. 아나운서 김준범.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준범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재개발이 이어지면서 주택단지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학교 신설이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대동에서도 한번 논란이 있었기도 했는데 학교 신설 관련해갖고 교육청 계획이 있으신지. 네. 저 연합뉴스 김준범 기자님께서 신규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요청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주택 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주택 개발이라면 이제 학생이 증가되죠. 그래서 증가 학생 배치는 기존 학교에 대한 유휴교실 전환, 또 증축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학생 수가 소규모로 증가할 때는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 전환이라든지 증축해가지고서 거기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주택 개발의 경우는 인근 이제 지역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고 학교 설립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학교 신설을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상합니다. 이제 학교가 아파트가 지어진다든지 할 때는 학생 수가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예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감안해서 그래서 정말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 신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궁금하시면 천동중학교와 몽산 이초등학교는 교육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7월 중에 심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신수 1초등학교는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학교용지 재확보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즉시 재정투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문초등학교에 대한 설립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용문초등학교는 현재 시점에서는 용문동 123구역 개발 사업에 따른 증가 학생은 기존 학교에 학교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용문초등학교 신설은 인근 지역 개발 상황 또 증가 예상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학교 설립 여부를 검토하고 조합과 입주민 대표 등과도 적극 소통하여 학교 설립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학생 수가 100% 증가하고 모든 것이 꼭 설립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추가 학교 설립은 개발 계획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가 학생이 기존 학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아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신데스 김기성. SBS 김기성입니다. 중요한 정책 많았는데 가장 큰 하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지금 2달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파업 막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CBS 김미순 기자님께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 장기 파업에 따른 학교 피해 최소화 및 이 파업 종결 등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과 대전 교육공무직 노조의 단체 교섭 결론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리원 직종 근로자들이 무기한 쟁의행위에 돌입함에 따라 일부 학교의 이 장기간 급식 중단 사태로 이어져 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아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5일 이상 장기 파업이 계속될 5일 이상 장기 파업이 지속된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기성품 도시락 비용을 12,000원까지 상향 지원하여 엄선된 양질의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식의 영양 기준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점검단과 구청이 함께 참여하는 위생 점검도 더욱 밀도 있게 진행하여 파업으로 인해 학생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육청은 교섭 타결을 위해 노조 측에 지속적인 교섭 재개를 요청하여 6월 2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하여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진전된 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집중 교섭을 통하여 노사 간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좀 나머지 질문은 모찬장에서도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충청메일의 이기철 후보자. 시민 1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요즘 그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취임 이후 줄곧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는데 그동안 추진하셨던 그 성과라든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충청메일 이춘 본부장님께서 대전교육청의 인성교육 대표 정책과 성과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근데 뭐 너무 잘하시겠지만 우리 대전교육청의 그 지표도 다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 시민 육성의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인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성이 바탕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인성은 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우리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친구를 사랑하는 것, 이게 보고 법과 질서와 법,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이런 게 인성의 기본인데 사실 인성교육은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관리 역량을 기르는 겁니다. 자기 관리 역량은 실질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그걸 효율적으로 실천해서 성과를 내는 자기 관리 역량이죠. 네, 자기 주도력.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소통 역량.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남을 이해하고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의 의견을 서로가 얘기해서 서로의 마음을 어울리고 서로 마음을 함께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또 이루어내는 그러한 소통 역량.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인성을 기르는 협동,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죠. 같이 협력하는 역량.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이루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량을 이루는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되어야만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인성을 기를 수 있고 자기 관리 역량이라든지 소통 역량, 어떤 공동체 역량을 기르고 그런 바탕위에서 여러분께서 너무 기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창의적인 역량, 실제적으로 모든 그런 바탕이 있어야만 어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면 안 되는데 사실은 지금 학교폭력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되는데 가장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그러한 예방과 학교폭력의 근절은 인성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성을 갖다가 잘 길러주면 잘 어울리고 협력하고 같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그런 역량을 길러주면 학교폭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언어폭력하고 신체폭력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의 다 감소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근절될 것입니다. 예방되고 그래서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이렇게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전교육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다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매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성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는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마을교육 공동체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역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 예술교육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549교는 학교별 특색 있는 그 일교인 1인성 인성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성교육 관련 학교 사업 선택제 초중학교 93교 또 효인성 운영 초등학교 10교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인성교육 포털 운영, 인성교육 우수 전문교사 네트워크 구축, 또 학부모 교육 등 인성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과 학교가 또 연결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 이 부모님과 이런 역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형성해서 사회 발달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해서 가정 연계, 인성교육 캠페인 자료 8종, 또 세대 공감 효교육 자료 2종을 초중고에 제작 보급하여 학교 현장의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연계 사람다운 효인성 체험교실은 2022년 운영 만족도 94.1%로서 학교 요구가 증가하여 23년에는 전년도 대비 100학급을 추가하여 300학급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우리 학생들이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아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도 아주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 우리 창의성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교육감님의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크뉴스의 유소라 기자를 하는데요. 최근 정부가 이제 사교육 경감 방안으로 수능 플러닝남 배제 혹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라는 그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유수라 비트니스 유수라 기자님께 질문하는데 사교육 말씀인가요? 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사교육 근절 방안과 수능 플러닝남 배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사교육비 증가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또 물가비 인건비 상승이 되다 보니까 학원비가 또 인상이 되는 거죠. 또
사교육 참여 학생 수가 증가하고 특히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활동 의존으로 부족한 학습을 사교육에서 보충하려는 교육 수요가 증가했고 또 책임 돌봄 수요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 절감위에서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초중고 학교별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교과를 비롯한 특기적성을 포함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육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자유 수강권 학교 등과 같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다양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추진하고 기본 교과 학습 및 심화 학습에 대한 지원은 물론 우리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예술 체육 교육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지도로 우리 진학 상담 관련 사교육 수요를 완화하며 편법 및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사교육 수요를 완화하고 교육 결손 해소에 집중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내놓은 수능 필요없는 대제가 사교육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능 킬러는 초고난도 문항을 얘기하는 거죠. 킬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수능은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있잖아요. 수능이라는 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을 보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변별력의 확보입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킬러 문항에서는 실제적으로 공교육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다루고 있는 그런 중에서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내서 수능의 출제에서 난이도를 약간 높아도 공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아주 내실 있게 출제해서 실제적으로 변별력, 학생들이 변별력이죠. 수능에 학습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을 이렇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이도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물수능, 불수능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별력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을 잘 하는데 공교육 내에서 그러한 배운 학습하는 것이 수능에 출제돼서 난이도가 좀 높아도 거기에서 아이들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변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 저 질문 하나만. 남 3년 동안 이제 3년 남았는데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자 하는 융합 교육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사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많은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은 뭔가요? 아이들이 어떤 적성 소질을 바탕으로 역량을 길러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앞으로 그런 직업을 갖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행복한 순간,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행복한 순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직업을 가졌을 때입니다. 취업을 했을 때죠. 취업을 했을 때는 본인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하시고 가족도 행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현실적인 교육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래의 직업을 갖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직업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진로 지도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를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초, 중고, 대학이 연계되어 가지고서 진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가 결국은 직업의 지도까지 연계될 수 있는 진로 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간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실업계 공업계 고등학교를 간다고 할 때 공업계 고등학교 건축, 토목, 나무, 신소재 뭐 여러 가지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어떤 적성이 있는지 그 적성에 따라서 토목을 선택, 건축을 선택하건 신소재를 선택하건 기계, 금속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도 예를 들면 전공을 선택할 때도 그냥 어디가 뭐하니까 간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맞는 전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 공평합니다. 아이들 적성 소질이 자꾸 우리는 국어, 영어, 수학 쪽만 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미술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체육도요. 민첩성 있는 애들은 축구에 대한 적성과 소질이 있는 것이고 근육이 좋은 아이들은 역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적성과 소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근데 공평하게 모든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개인의 적성 소질에 맞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을 갖다가 소질을 바탕으로 역량을 길러서 지도를 해서 미래 직업을 갖게 하는 건데 말씀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핵심을 갖고 있는 직업지도, 진로지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국지원청장에다 진로 융합교육원을 짓는 것이 바로 건립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뭐 다양한 그런 핵심적인 방안이 있는데 결국은 진로 지도를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진로 지도 속에서는 아이들 적성과 소질을 기르지만 그 속에서 진로 체험하는 건 진로 인식, 진로 체험 모든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인성을 기르고 진로 체험 이런 속에서 아이들 인성을 기르고 또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그러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갖춰야 할 기본 학력, 기본 학력은 누구든지 다 갖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학생 개개인에 맞는 그러한 진로 지도 그걸 학생 맞춤형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생 맞춤형 수업, 진로 지도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선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본인의 적성 수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요. 직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행복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또 하나는 본인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면 능력을 냅니다. 본인이 적성과 소질에 맞기 때문에 거기서 효과, 성과를 많이 이룰 수 있는 거죠. 그게 가장 강한 강점이 있는 겁니다. 네. 미안합니다. 말씀이 길었어요. 예, 끝으로 교육감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기자회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앞으로 대전교육이 아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 그리고 우리 사회 국가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와 사회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전교육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기자님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에서 모든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각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과 기자님 여러분 늘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